학교 접착제로 불릴 만큼 오랜 시간을 보냈던 학교 열람실. 가정 형편상 사교육 한 번 받지 못하는 석일군에게 학교 열람실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가장 먼저 들어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이었다. 소일이 있나? 소일이 있나? 안녕하세요. 10시 넘었는데 이제 학생들 다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학교에 이제는. 네, 이제 이거 한 문제만 마저 풀고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무리 짓고 나와 신문이 나갈게. 네,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석일군은 독하게 공부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장군에 도서실 장군에도 서인이 때문에 기상과 동시에 아주 열나비래. 예. 그러니까 그 서인이가 아무 때 이제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딱 이제. 반갑습니다. 석일군의 집은 2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9년 전 이 집으로 오기까지 5번이나 전학해야 했던 석일군. 아빠를 찾아온 빚쟁이들 때문이었다. 7살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부모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후 아이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웠다. 원망했죠. 한동안은 집이 찾아왔을 적에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울고 그냥 갔지요.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방에 있으면서. 행여 애미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 기른 아이. 어긋남 없이 자라준 손자의 상장은 할아버지에겐 훈장이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학 확인서입니다. 그거는 여기 있어요. 그 숱한 상장 중 이 대학 합격 증서들은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 공부만 했죠, 제가. 이제 형편이 주집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갖고 어디 이제는 다 찍었잖아. 성공한다는 그런 가짐이 컸지요. 보일러 정비를 하셨던 할아버지와 공공근로로 번 푼돈을 모아 뒷바라지한 할머니. 그 수고에 보답하는 길은 우등생이 되는 것뿐이었다. 기초수급 대상자라 무료로 제공됐던 EBS 교재는 유일한 과외 선생님이었다. 선생님들이 일찍 가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책가방 싸고 딱 일어나려 하다가도 내가 오늘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을까? 오늘 좀 내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차마 가지를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거죠. 수능 전날까지도. 1866년 병인년후 70을 학원이며 과외며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다음에 위정 척서 운동. 고3 시절엔 명절날까지 반납하고 학교에서 입시와 씨름한 석일군. 그 시절 쓰러지더라도 학교에서 쓰러지자고 다짐했다.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수면 시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자양강장제로 버텨냈다. 정말 악으로 견디며 보낸 시간이었다. 스카이를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난 무조건 스카이다. 다른 대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한번 타파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스카이가 목표가 됐었죠.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학 수능 평가에서 이제와는 다르게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것이었다. 일주일을 눈물로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할까 싶어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12월 8일에 성적표 딱 받는 순간 참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진짜 딱 성적표를 딱 봤는데 이게 내 성적표가 진짠가? 이게 진짜 내 성적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재확인을 요구했다. 마킹 실수 때문이란 걸 확인한 후에는 어이가 없었다. 며칠을 또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재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가난한 형편에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욕심을 내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입시의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입시의 마지막을 한번 정말 내가 후회로 남지 않을 그런 마지막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재수를 하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네, 일단 내 오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딱 어머니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꿈을 존중을 해주겠다. 그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원망의 대상이었던 엄마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한 번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받아들였다. 엄마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시작한 재수 생활. 고교 시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무조건 많이였던 공부법도 일일 계획표를 세워 체계화시켰다. 내가 이 시간대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일일 계획표는 공부의 양과 질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주었다. 내가 부족한 게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까. 그래서 쉴 때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쉬게 되고 공부해서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공부를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하게 됐던 거였죠. 공부법에 가장 변화를 준 건 바로 사회탐구 영역. 특히 윤리와 사상의 경우 그간 활용했던 문제집 대신 새로운 참고서를 활용했다. 바로 국어 사전이었다. 윤리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에 형이상학적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그냥 사상가의 기본적인 흐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상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국어사전을 저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국어사전은 어떤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전 활용법을 통해 한 가지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단어의 여러 의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 나왔던 등장했었던 문제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자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기에 숲, 나무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연을 숲 또는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숲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전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맞게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즉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행복해지는 것.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자연이라는 말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언어 영역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수능 언어 영역에 등재된 소설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정도만 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등 관계를 파악하려고 해봤었어요. 아무래도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서 갈등의 내용도 표로 정리했다.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땅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 때문이에요. 소설은 결국에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설 주제가 사랑 아니면 갈등인 것처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소설을 독해함에 있어서는. 암기 과목으로 치부했던 역사 과목도 새로운 비법으로 공부하니 훨씬 수월해졌다. 우리나라도 찍으면 그게 중심되는 거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인과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 하나 딱 놔두고 이게 왜 일어났어? 이러면 항상 거기 그 왜에 해당하는 게 항상 딸려 나와요.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할 땐 좀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왜라는 질문을 해가며 개념들을 도식화했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니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개념 하나만으로도 개념서 하나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역사를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수능 공부에 큰 도움이 됐었어요. 딱 키만큼의 침대가 있고 자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는 방. 홀로 견뎌야 하는 재수생활의 유일한 낙은 매일 밤 걸려온 엄마의 전화였다. 엄마? 아까 전화했었네? 안 힘들면 재수생인가? 6년간 채웠던 마음의 빗장은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석일군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다. 지난 1년간의 고생 덕분에 4년 장학생도 됐다.